다음 대선에서 문가리를 쫓아내고자 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이기냐가 결정적일 거라 봅니다. 문가리 패가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면 그 다음 대선에서도 문가리 패거리가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가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조선일보에 오늘 보면 오면에 서울은 정권 심판자보다 부동산 해결사 원한다고 큼지막하게 타이틀로 제목을 뽑았어요. 그래서 보수 적어도 자기들이 국민의 똥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와 SNS를 통해서 150만 개의 빅데이터를 이렇게 확보해서 그 빅데이터를 누가 바람직한 시장상에게 기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가상 모델을 뽑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 잘 할 사람을 뽑는다. 이게 서울 시민들의 여망이라는 거예요. 정권 심판인이 이래봤자 그거는 저 숙골들한테나 통하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유능한 청렴한 이런 사람을 해야 되는데 서울 시민 절반가량이 부동산 대책을 잘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 나이나 성별은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안철수나 금태섭이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지금 국민의 똥당의 보수 진영의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해주는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안철수나 금태섭이가 이념상으로 이렇게 보면 안철수도 한때 왼쪽에 있던 사람이고 금태섭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주장을 하는 게 지금 서울 시민 다수에게는 더 먹혀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국민의 똥당의 서울시장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주장들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는데 적어도 지금 부동산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이 집값 폭등 구조,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서울 시내에 자영업이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고 있고 하는 일이 서울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먹고 살게 해주고 또 부동산을 해결해 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경제 문제 해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 문제에서 보수 쪽에서 내놔야 될 가치 부분에서 보면 답이 뻔한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 보면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값이 전부 다 18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유일하게 가천만 전세가 0.53% 내렸다. 그래서 전국의 거의 유일한 부분이다. 과천이 이런 거는 과천의 공급이 확대돼서 그렇다. 과천에는 내년까지 여러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 입주가 돼서 올해만 해도 2,900개의 재건축 단지가 지어졌고 내년에도 4,200가구가 공급될 거다. 계획된 물량도 많고 공공택지 방식으로 2만여 가구가 2026년까지 지어질 거다. 그래서 집이 많이 공급되니까 심리가 안정이 되어서 과천에는 전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의 본질은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이야기해온 공급 확대예요. 근데 여기에 공급 확대는 국가적 공급 확대 같이 혁명 21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건설회사들이 공급 확대를 하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국민의 똥당에서 나온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용적률을 2배 올려줘가 현재 400%면 800%로 해주자. 그러면 누가 돈 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만큼 아파트를 반값 해준답니까? 아니지요. 건설에서만 떼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아파트를 2배 더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같은 땅에. 그런다고 아파트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안 떨어지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아파트 공급 가격은 그 동네의 시세에 거의 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무슨 주택 청약이나 공공으로 공급되는 부분의 물량은 시중의 시세보다 좀 싸다고 하지만 그거는 로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걸리지도 않은 로또 몇 개를 앞세워 놓고 대부분은 다 시중의 시세대로 팔잖아요.
동네의 헌 아파트 가격이 얼마다고 하면 새로 공급하는 깨끗하게 잘 지은 아파트 가격은 동네의 헌 아파트 가격 수준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라는 것이 올라가 있는 아파트 가격에 맞추어서 정해지는 거지, 실제로 그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그 원가, 그걸 제하고 건설회사의 이윤을 빼고, 합리적 이윤을 빼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전문가들 한 10대 명하고 상의해 보니까 350이면 호화찬란한 거품 빼고 나면 아파트 실용적으로 괜찮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완성되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축비가요. 그러면 거기에 땅값하고 각종 부대 비용만 더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나올 건데, 그걸 거품을, 땅값을 잡아도 얼마를 잡고 거품을 어떻게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비가 350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지금 1000몇백씩 이렇게 돼야 거기에 땅값 올리고 뭐 올리고 해서 4, 5천, 3, 4천짜리 아파트 가격을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문제라면 이 부동산은 국민의 80%가 서민입니다. 자, 자기들은 서민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사무실에도 오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서민이 아닌데 어쩌고 하시는 분 계세요. 따지고 보면요, 그분도 서민입니다. 지방계 갖고 돈 매덕 있어봤자 어느 날 위기가 오면 한마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면 서민이에요. 서민이 아닌 사람은 이제 중산층은 실질적인 의미에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서민인데 그 서민들에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은 국가적 주택 공급을 서울, 경기 이런 데 하겠다, 이 공약만 하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도 먹고 또 대선도 먹어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사람까지 생각하면 집 없는 사람이 60%쯤 될 건데 그 집 없는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평당 700만 원 이하의 서울 시내에 자기 집을 갖게 된다. 자, 그리고 한 20%만 되는 돈을 내고 내 걸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20, 30년을 매달 3, 40만 원, 4, 50만 원을 내고 갚아 나간다. 자, 그렇다면 내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내 소득 내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고 결혼하면 둘이서 이제 가정도 꾸릴 수 있다. 자, 이렇게 가는 부분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부동산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득권들은요, 좌우막론하고 황장수가 매우 위험한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유령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니, 기본 소득을 주자는 놈이 위험합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자는 놈이 위험합니까? 기본 소득을 주자는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하지 않아요? 기본 소득은 어디서 나와서 줍니까? 그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뭔 세금을 더 뜯어내어서 기본 소득을 주겠습니까? 김종인도 청년 기본 소득이니 기본 소득 말을 했잖아요. 나는 기본 소득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돈은 어디에서 만들래? 그래서 과연 그 돈이 어디에서 짜내가지고 기본 소득을 한 사람당 100만 원, 200만 원씩을 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국민들한테 한 번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4인 가구에 주고 난 다음에 그게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한 9조쯤 들어갔잖아요. 그 돈 쓰고 난 이후에 거의 진짜 한 번 잔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주다가는 거들나겠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 중에 많은 사람은 다시 기부할 거다 어쩌다 했지만 기부가 얼마나 됐습니까? 0몇 %라도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세금 인상이 있기 전에는 기본 소득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당신 기본 소득 받고 세금 2배 내려면 누가 내겠어요? 나 안 받고 안 낸다고 하지. 대부분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불가능한 주장들을 황당하게 이야기해도 언론이 써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국가적 주택 공급은 평당 350이라고 이미 입증도 했고, 그리고 공짜가 아니라 전부 내 돈 내고 내가 집을 가지겠다. 다만 지금 집값은 재벌 건설회사의 담합과 거기에 정치와 지자체의 담합, 한국사회 투기층의 담합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매우 비상식적인 가격을 설정해 놓고 사람이 사는 필수 제품인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장난을 치고 있는 속에서 나온 거다.
그런데 그들이 공급을 확대하라 한다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공급된다고 내려갈까요? 나는 그렇게 절대 안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많이 공급하면요, 투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아져서 판이 커졌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점당 100원짜리 핫도 치다가 점당 1000원짜리 핫도 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적 주택 공급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물이 누가 공급합니까? 정부에서 공급하잖아요. 전기도 사실상 정부에서 공급하잖아요. 가스도 그런 행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그리고 전기, 가스는 왜 정부에서 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사람의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물, 전기, 가스만큼 중요한 게 집이라는 공간이잖아요. 사람이 집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노숙자 되잖아요. 못 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 또한 물, 전기, 가스처럼 국가가 공급을 하는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하면 좌파라고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이재명이나 그 다음에 김종인이가 좌파입니까? 국가적으로 집을 팔아라, 원가로 지어서 팔아라고 하는 제가 좌파입니까? 좌우파를 따지자면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 좌파고, 저처럼 국가적으로 집을 필요한 사람에게 원가로 제공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중도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짜라는 개념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국가적으로 집을 공급하는 부분이. 도대체 민간에서 공급해서는 집값이 정상이 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집을 공급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성공한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모델도 있어요. 솔직히 본질적으로 좀 까고 이야기하자면 내 집값 떨어질까봐 국가적 주택 공급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국가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집값들은 떨어질 거니까요. 근데 기존의 집값이 이게 정상이 아닌 미친 집값이면 집값이 떨어져서 설사 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내 자식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내 손자들이 결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집값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정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전부 집값 폭등한다고 문을 요구하면서요, 집이 있어서 폭등하는 사람은 속으로는요 좋아합니다. 내 재산이 2, 3억 늘어났고 10억 늘어났고 재산이 더블로 늘어났다. 대구에서 2억짜리 아파트가 14억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몇 년 전에. 서울도 아니고 2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4억 한다는 거예요. 7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지방도시에서요.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이 집인데, 보수는 절대로 국가적 주택 공급을 말하지 않고 공급을 그냥 확대한다. 민간 공급을 확대한다. 즉 재벌 건설사들이 더 많이 짓도록 해주고 그들이 이익을 더 보도록 용적률을 높여주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선거 이기겠습니까? 이 보수파래요. 기본적인 머릿속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요, 머릿속 구조라기보다 탐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좌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말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판이 적어도 집 문제 하나만큼은 국가적 공급을 하자고 돌아버리면 이제는 모든 선거판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20년은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기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는 건 돈이 좋기는 더럽게 좋은 모양입니다.